정신병원에 갇힌 강세리가 황기찬에게 절망적인 호소를 하며 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강재인은 황지호와의 대화를 통해 강세리가 황은호를 만나게 해준다고 거짓말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황은호의 죽음이 자신을 겨냥한 강세리의 계획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노숙자는 황기만의 의식불명 상태 때문에 덕을 쌓겠다며 주변에 쌀을 돌리고 있었고, 강재인은 황기찬의 사무실에서 아버지 강규철의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최자영은 치매 증세가 더욱 심해져 과거의 충격적인 기억들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정신병원에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붙잡혔고, 강재인과 마주친 순간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건강하세요. 정신병원 복도에서 강세리는 강재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재인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여기서 하루만 더 있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강재인은 차갑게 강세리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엽니다. 어때? 내가 3개월 동안 갇혀있던 그 기분이 이제 좀 알겠어? 재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던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강재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강세리를 바라봅니다. 간호사들이 다가와 강세리를 일으키려 하자 강재인이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잠깐만요. 강재인이 갑자기 무릎을 꿇어 강세리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네가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강세리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강재인을 바라봅니다. 뭘 시키려는 거야? 은호한테 엄마 만나게 해준다고 거짓말한 것. 그날 밤 홍만수에게 사주한 것. 모든 걸 증언해.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행동하라고. 그럼 나를 여기서 내보내줄 거야? 강재인이 일어서며 강세리를 내려다봅니다. 그건 네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어. 만약 내 말을 안 듣거나 배신한다면. 강재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집니다. 평생 이 안에서 썩을 수 있어. 강세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 시키는 대로 할게. 제발 나 좀 살려줘. 다음날 강재인은 휴대폰으로 김도윤에게 전화를 겁니다. 도윤 씨, 저예요. 지금 시간 되세요? 전화 너머 김도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강재인이 김도윤과 마주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도윤 씨,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기찬과 강세리. 그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죄를 밝힐 때가 왔어요. 강재인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도윤 씨, 강세리를 정신병원에서 풀어줄 거예요. 김도윤이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강세리를 정신병원 보내는 걸로 끝낸다면서요? 우리 은호, 나 대신 죽었어요. 아직은 안 돼요. 황기찬과 강세리한테 아직 줄 선물이 남아있다고요. 강재인의 눈에는 확고한 복수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 갖고 계신 아빠 볼펜 녹음기 가져다 주세요. 황기찬이 볼 수 있게 해야 해요. 계획대로.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황지호가 노숙자 앞에서 울먹이며 말합니다. 할머니, 엄마 보고 싶어요. 우리 엄마 데려다 주세요. 노숙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황지호를 바라봅니다. 지호야, 엄마는 지금 아파서 병원에 계신다고 했잖니. 언제까지요? 엄마 많이 아픈가요? 할머니가 데려다 주면 안 돼요? 황지호의 눈물을 보며 노숙자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강재인이 들어옵니다. 지호야,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노숙자는 말합니다.
지호가 강세리 보고 싶어 한다고. 강재인은 황지호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무릎을 꿇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지호야, 세리 엄마 보고 싶구나. 네. 세리 엄마가 언제 집에 와요? 강재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합니다. 지호야, 세리 엄마는 지호를 너무 사랑해서 빨리 낳으려고 열심히 치료받고 계셔. 그런데 지호가 보고 싶다고 하면 더 빨리 좋아지실 수도 있어. 노숙자가 강재인을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지호 마음을 세리한테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지호가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황지호가 노숙자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세리 엄마한테 보고 싶다고 말해주세요. 빨리 집에 오라고요. 노숙자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쉽니다. 다음 날 투자사 미팅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황기찬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멀리 1층 카페에서 김도윤과 강재인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김도윤이 볼펜을 강재인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저게 뭐 하는 거지? 황기찬의 표정이 어두워지며 두 사람을 주시합니다. 카페에서는 강재인이 김도윤으로부터 볼펜을 받으며 말합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황기찬이 보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재인 씨. 너무 위험해요. 걱정 마세요. 이제는 안 당해요. 다 돌려줄 거예요. 강재인은 황기찬이 보라고 볼펜을 보며 연기를 한다. 회장실로 돌아온 황기찬은 강재인과 김도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의심스러워 강재인을 회장실로 불러냅니다. 아까 김도윤 상무를 만나고 있던데 무슨 얘기했어? 아, 그거요? 강재인이 볼펜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김도윤 상무가 저한테 꼭 들어보라고 준 거예요. 볼펜 녹음기라는데. 황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녹음기? 네. 아빠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그거 아빠 거 확실해?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 왜요? 아빠 목소리인지 들어보면 알 수 있죠. 강재인이 녹음기를 재생하려 하자 황기찬이 더욱 다급히 막는다. 재인아, 회사니까 그거 나중에 집에서 천천히 들어보자. 황기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강재인이 재생을 하려다 멈추며 그래요. 천천히 나중에 집에서 들어요. 강재인이 차갑게 웃으며 녹음기를 다시 챙깁니다. 같은 날 저녁, 황기찬이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소파에 강세리가 앉아 있습니다. 세리? 어떻게? 강세리가 황기찬을 보며 말합니다. 지호가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재인이가. 황지호가 강세리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세리 엄마. 세리 엄마. 황기찬이 놀라서 강재인을 노려봅니다. 당신이? 강재인은 연기를 하며 말합니다. 지호가 울면서 세리 엄마를 찾아서요. 지호를 위해서 그랬어요. 황기찬은 이상한 눈초리로 강세리를 봅니다. 황기찬은 한참 후 분노를 억누르며 강세리를 따로 부릅니다. 세리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서재로 들어온 황기찬은 강세리에게 낮은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앞으로 조심해. 재인이 자극하지 마. 재인이가 뭔가 눈치챌지 몰라. 김도윤이랑 만나고 있어. 그리고 황기찬이 목소리를 더욱 낮춥니다. 재인이. 장인어른이 녹음한 녹음기가 있어. 강세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녹음기? 무슨 내용인데? 장인어른 목소리가 담긴. 절대로 재인이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 알겠어? 녹음기를 빨리 가져와야 해. 다음날 회사에서 황기찬은 강세리가 돌아오고 강재인이 회장의 수첩과 녹음기를 갖고 있어서 더욱 불안해져. 비자금을 빨리 찾기 위해 패닉 상태로 최자영에게 전화를 겁니다. 장모님, 지금 이리로 오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야? 최자영은 황기찬의 전화를 받고 황기찬의 회사 회장실로 찾아온다. 최자영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장모님,
혹시 장인어른 비자금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세요? 최자영이 황기찬을 의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제인이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요. 장인어른이 제인이한테 비자금을 맡기셨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이가? 최자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제인이한테? 그이가 제인이한테. 갑자기 최자영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이가 뭐라고 했더라. 제인이를. 갑자기 최자영이 제인이라는 소리에 강세리가 입 다물라고 협박하는 생각나서 최자영이 황기찬을 불안한 눈으로 노려봅니다. 몰라. 최자영이 고개를 저으며 주저앉습니다. 황기찬이 당황하며 다가갑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제인이. 내 딸 제인이. 최자영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한편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던 황기만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모니터의 수치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간호사가 이상함을 느끼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상한데. 의사 선생님. 그 시각 최자영을 다급히 집으로 모시고 온 황기찬은 부축하며 소파에 앉히고 살핍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최자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황기찬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황기찬은 최자영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응, 괜찮아. 황기찬이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장모님, 혹시 장모님도 장인어른 비자금에 대해 아십니까? 최자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몰라. 아무것도 몰라. 황기찬이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쉽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녀왔습니다. 강재인이 퇴근해서 들어오며 거실을 향해 걸어옵니다. 그런데 거실에 앉아있는 최자영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춥니다. 엄마가 어떻게 여기에? 강재인이 깜짝 놀라며 최자영을 바라봅니다. 제인아. 최자영이 강재인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바로 그 순간 2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강세리가 황지호의 손을 잡고 계단에서 내려옵니다. 강재인이 지호를 보고 말합니다. 지호야,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강세리가 거실로 들어서다가 소파에 앉아있는 최자영을 보는 순간 얼어붙습니다. 어머님. 최자영도 강세리를 보자마자 눈이 커집니다. 너는 강세리? 황지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최자영을 바라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지만 어른들은 아무도 황지호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침 노숙자도 방에서 나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과 엄마 최자영과 한자리에 있는 상황에 당황하고 최자영은 강세리를 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고 강세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표정입니다. 최자영과 강세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강재인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강세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최자영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황기찬은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노숙자는 영문을 모른 채 서 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긴장된 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